네, 안녕하세요. 리치형 만들기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선물 동향 또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박스에서 흐르는 어떤 그 비추세적인 흐름, 최근에 이제 모습이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죠. 자, 시장도 시장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도 한동안은 뭐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시장이 또 급등락, 글로벌 마켓, 말하자면 미국 증시가 이제 16,000포인트 이상에서 16,000과 16,500포인트 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내 시장도 뭐 추가적으로 뭐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모멘텀이라고 하면 뭐 이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미국 증시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흐름이라든지 하여튼 글로벌 마켓 또는 뭐 국내 어떤 그 MSCI 그 지수편이 아직 뭐 한 두 달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면 2,000포인트 이상 또 갈 수가 있겠죠. 뭔가 좀 에너지가 응축되는, 에너지가 뭔가 좀 집중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물 지수가 지난번 249포인트 저점을 좀 터치를 하고 좀 올라온 상태에서 에너지 응축이다. 뭐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또 새로운 국면에 뭐 270까지도 생활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이렇다하게 외국인들의 액션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죠. 현물은 지금 매도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 전환은 최소한 뭐 3천억 이상의 어떤 매도 부분이 좀 나와야 시장이 좀 그래도 좀 꺾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꺾인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을 좀 264포인트 뭐 주고서 조금 밀려 있지만은 그래도 260포인트 맥점 지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의 저점이 260.05포인트 였습니다만은 250포인트를 그래도 260포인트 260.05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260포인트를 그래도 좀 지켜내는 그런 장세 흐름이 전개가 되었죠. 어제 그리고 최근 뭐 며칠 사이에서 259.95 그러니까 260을 살짝 깨거나 260을 뭐 이거 뭐 깨는 거 아니냐 뭐 지키는 거의 뭐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지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260.05포인트 오늘 줬죠. 260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맥점 지수는 260이다. 260을 일단 확실하게 깬다. 깬다라고 하면 일단 뭐 255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럼 확실하게 깨는 그 260을 확실하게 깨는 게 어떤 상황에 수급 변화에 있어서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260을 깼다.
라고 하면 이제 260이 좀 깨지는구나. 255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의 수급 관계에 있어서는 현물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인 포지션. 외국인 포지션은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파생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국내 파생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거래량이 많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포지션에 있어서는 그들이 리드하고 그들이 장세를 뭐 거의 뭐 주도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죠. 자, 260포인트가 일단 최대 관건의 자리입니다. 260과 지난번에 264.25짜리 265, 260과 265 이 바운더리, 이 영역 안에서의 이제 향후 방향성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박스를 주다가 돌파를 줄 때는 말이죠. 항상 그 돌파 전에는 한 번쯤 시장을 뭔가 좀 밀어내니까 저가 물량을 받아낸 그런 흐름들을 항상 보였거든요. 과거의 패턴. 그런 패턴들을 볼 때 만약에 265자리를 돌파하려면은 한 번 더 260을 이건 진짜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헐리우드 액션의 모습이 좀 나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거래량 10만 주가 안 되는 10만 주 안팎의 이런 거래량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만약에 260을 붕괴를 했다. 그죠? 붕괴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약간 속임수적인 신호다. 페일리어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의 또 상방, 영모션에 대한 상방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매매하시려다 보면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수익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웨이 트렌드, 하방 트렌드로 진행이 됐죠. 우리가 원웨이 장세라고 하는 것은 장이 끝나고 났을 때다 그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이 마감이 됐다. 오늘 상방 원웨이네. 자, 어제는 뭐 하방 원웨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시장이 양봉 마감했죠. 근데 어제는 또 가만히 시장을 보면 그 슬로우 스텝으로 상방 흐름을 진행을 시켜요. 시장이 꼭 뭐 원웨이 장세라고 해서 막 달려가는 장세 있죠. 그런 장세만 뭐 선입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시장은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원웨이 장세 이런 장세뿐만 아니라 슬로우 스텝으로 가면서도 원웨이 장세 이런 장세가 허다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좀 그랬어요. 시장은 말이죠.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저점은 오전에 나올 확률이 많죠. 그죠?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저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점이 과연 이 저점이 저점일 것인가? 진정한 저점일 것인가? 그죠? 오전 타임에 저점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방 장세죠. 그죠? 그리고 오전 타임에 고점을 많이 주더라라고 하면 뭡니까? 그것은 하방 장세죠. 되게 오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승부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장세가 또 특히 그렇고요. 오전에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 말하자면 오늘 장중 변동성이 선물지수가 뭐 2포인트이다. 2포인트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그 2포인트를 오전 타임에 오전 장세에서 다 줘버린다는 얘기죠. 그 오후 장세는 굉장히 변동성이 적으면서 뭐 0.5포인트라든지 뭐 1포인트 안 되는 수준에서 그러한 협소한 변동성을 진행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최근에 많았고요. 금년도 2014년도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메이저들이 할 만큼 해놓고 오후 타임에는 이제 지수 관리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또 터질 때가 되면 또 극심하게 좀 터집니다. 항상 시장은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요. 악재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다린다라는 것보다는 누군가 배후에서는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생성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만들거나 심지어는 뭐 조작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물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주는 거죠. 자, 1, 4분기가 끝나고 이제 2, 4분기 들어서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안정된 모습,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종목별로 보면 종목별에서도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주식 시장이 오히려 또 매매, 또 이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적인 부분, 최근에 이슈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말이죠. 또 이제 왜 이유가 뭐냐. 그래서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1050원 자리를 좀 붕괴를 했죠. 절대적인 뭐 지지 라인 자리다라고 했는데 그게 2013년도 저점 자리를 이렇게 붕괴를 하는 11개월 만에 붕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37 거의 뭐 1040 1010원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1050을 다시 올라서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기술적인, 아직은 이제 역배열, 이제 초기 상태 역배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환율도 이제 계속해서 한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그 지표로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등락을 많이 하죠. 자, 뭐 한번 오르면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또 빠지면 또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상승과 하락을 100포인트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안방과 사랑방을 쉽게 건너드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 조정이 온다 해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뭐 하락 마감하거나 종가가 뭐 밀려서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약간은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국내 시장의 흐름이 디커플링하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글로벌 증시 자금의 어떤 그 순환 구조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 지수와 이제 이머징 마켓, 그 신흥국 지수, 서로 이제 상반되는 지수다. 좀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시속 게임을 하는, 시속 게임, 그죠? 한쪽이 비중이 커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 선진국 지수의 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 지수의 비중이 높아지면 신흥국 시장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지금 꾸준히 지금 3월 14일 이후로 순매수 지금 트렌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 상대적으로 증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주, IT 관련주나 바이오 쪽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지수를 좀 급등락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현재 성장주의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다. 조정을 뭐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의 뭐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좀 그 이슈가 약간은 뭐 특정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근간의 어떤 그 좀 총체적인 그런 이슈,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의 이슈, 신흥국과 선진국 지수와의 상대적 흐름,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의 또 시장의 이슈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신흥국을 보는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 뭐 말하자면 신흥국에서의 어떤 연간 수익률이 선진국을 앞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 사실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진국 지수는 현재
약간 혼조세 정체되어 있는 뭐 미국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약간 혼조세 양상, 그러한 주가 조정,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신흥국 전반으로 매수세의 어떤 그 순환 구조,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의 어떤 지수의 디커플링,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하는 거는 뭐 기본이겠죠. 미국 시장 오늘 얼마 빠졌나, 얼마 올랐나,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지수로만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뭐 160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라고 하면, 아이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약세, 뭐 조정장세, 하락장세가 진행되는 거 아냐? 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져버려요. 선입견. 그죠? 그럼 매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 장세가, 새벽에 마감 미국 장세가 160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 계속 이제 선입견이 매도 쪽만 집중하게 되죠. 선물 매도, 뭐 풋옵션 매수, 풋 매수, 또는 뭐 콜 매도 해가지고 자꾸 이제 매도 방향 쪽에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클릭이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 이제 편견, 선입견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고수를 하지 못하고 그 선입견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수 여러분들께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기본적인 본래의 원칙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트레이딩,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양상이 벌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설정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이죠. 미국 시장이 급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이 급락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급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메이저들도 말이죠.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만 급락 현상이 나와요. 또 하방으로 밀고요.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락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이 아침부터 급등 장세를 연출시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준비되지 않은 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메이저들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급등을 시켜버리거나 급락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아이고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 마감했네,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 마감했네 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지수, 이런 현상을 가지고 급등이나 급락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장중 흐름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급으로 보시면 답이 나와요. 수급으로 보시면 오히려 뭐 급락 마감을 했는데, 미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것은 완전히 디커플링, 아침부터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디커플링의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커플링으로 가려면 국내의 메이저들이 준비된 상태가 돼 있어야만 커플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글로벌 마켓의 커다란 그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거는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 또는 매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커플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가, 선진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뭔가 이제 글로벌 마켓이 평준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평준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학교 다닐 때 이 평준화,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학교가 틀렸는데 말하자면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글로벌 마켓은 뭔가 평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순환세죠. 순환매죠. 순환매. 글로벌 마켓 자체가 지금 순환매예요. 이제 우리가 뭐 주식을 보면서도
IT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후발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섹터가 또 후발로 또 오른다든지,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오르면 뭐 철강 쪽이 또 이제 올라준다든지. 그래서 이 섹터별로 순환매적인 흐름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순환매적인 시세 흐름, 이런 부분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 글로벌 마켓에 대한 지수 흐름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가의 지수는 지금 순환매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선진국 지수 좀 올라주면 키높이기 형식으로 좀 같이 또 신흥국 지수가 좀 따라가고,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지난번에 인도 지수인가요? 아주 폭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제자리 돌아오는 그런 모습. 뭐 다 그런 게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 국가의 지수자도 폭락을 했다가 원위치되는,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다 이제 지금 글로벌 마켓의 환경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게 혈액 순환이 막히면은, 자, 여러분들, 이 피가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은 어떻습니까? 뭐 뇌졸중이라든지 뇌질환, 뭐 이런 심장질환, 이런 질환, 아주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시라고 하는 경제 쪽에서도 돈의 흐름이 막히면 그게 바로 똑같은 거죠. 뇌졸중, 뭐 쓰러진다든지 심장혈관을 쓰러진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맥경화. 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뭐 수천조인데, 이거 뭐 말하자면 국가부채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돌아가요. 그게 뭡니까? 돈맥경화에 아직 뭐 그런 중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막히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100세 시대다, 뭐 90살, 뭐 요즘은 90세 어르신들 주위에서 솔창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흐름이 잘 돈단 말이죠. 예. 흐름이 돈의 흐름이 좀 좋단 얘기죠. 돈의 흐름이 막히면은 그때 이제 터지는 겁니다. 혈관 터지듯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돈의 흐름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진국 시장과 그 다음에 신흥국가 시장의 흐름이 일단 지금은 지구 한 바퀴를 슬슬 돌듯이 말이죠. 뭐 돌듯이 그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도 일단 실적 시즌 성장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주에 대한 부분 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IT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어떤 종목에서 조정을 받습니까?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IT 쪽이나 이제 바이오 쪽의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수를 끌어냈죠. 그게 이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재평가되는 와중에 신흥국으로 뭐라고 했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만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순매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자, 시장 이슈가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이 아니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참 안타깝고 슬픈 아주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 어떤 참 대형 참사, 참 이 즐겁고 행복한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그런 대형 참사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이게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패닉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패닉이라고 해서 증시에서는 이제 패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뭐 증권사 직원들 패닉 당했다. 그다음에 투자자들 뭐 큰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패닉이 일어났다 해서 패닉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도 사실 이게 패닉 현상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심정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심정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리겠죠. 이게 이제 인간 사회고 인간의 역사인데 어쨌든 간에 뭐 주식 시장에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한 그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 대형 참사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은 패닉을 줄 수가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싫다. 여러분들 이 기분이 다운되고 침울하면 매매가 되겠습니까? 트레이딩이 되겠어요? 트레이딩 잘 안 돼요. 그러한 그 안타깝고 슬픈 뉴스를 접했을 때 트레이딩이 되냐고요. 이 거래량 감소, 시장의 거래량 감소도 그러한 그 사회적 현상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꼭 경제적 현상, 무슨 뭐 정치적인 현상,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런 현상으로 뭐 거래 감소 아니면 뭐 패닉,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어차피 이게 주식 매매나 증권 매매나 선물 매매, 파생 매매, 선물 매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가격 형성은 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다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한 그 사회적인 큰 어떠한 그 패닉 현상을 우리가 맞았을 때 매매가 안 되죠. 사실 매매가 안 됩니다. 다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택시기사 아저씨가 하시던데 손님이 없다 이거예요. 손님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손님이 없다요. 왜 손님이 없느냐? 예. 어제 그런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패닉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밖에를 나오지를 않으려고 한다. 심란하다 한마디로. 예, 빨리 이게 이제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심란하다, 뒤숭숭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시간이 좀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잊혀질 텐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다. 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의 이슈거리로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좀 침울해 보이죠? 예, 그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난 3월 25일, 26일 계속적인 매수죠. 자, 반면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쪽은 매도 중심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 요 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손바뀜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거나 외국인이 팔아도 말이죠. 본격적으로 팔아야지. 만약에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그럼 또 지수가 또 올라가요. 자, 지금 1990포인트대에서 지금 계속 약간의 이제 소폭 등락이 계속 거듭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기관까지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면 지수가 지금 뭐 2100포인트 쉽게 와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은 그렇게 주식을 비싼 가격에 안 사요. 주식 기관 쪽의 예전부터의 어떤 특성은 싼 가격에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뭐 급락한 시점, 연기금 같은 경우 그런 그 급락한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어쨌든 기관의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쉽게
250포인트 돌파 2100 기다려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구간입니다. 260.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260이 지금 맥점 포인트입니다. 맥점 지수. 260을 지금 안정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열흘 동안의 시세 흐름이죠. 260포인트입니다. 260포인트를 어제도 아랫골이 딱 주고요. 어제 260을 살짝 깼다가 왔고요. 자, 그제 해서 지금 요 라인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265 돌파가 나면 저기 이제 연초에 1월 2일 날 저 고점 자리, 시초가 자리 있죠. 저것도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 연구.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죠. 260이 깨지면은 무조건 25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힘이 붙이면은 밀리게 돼 있죠. 힘이 붙여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 자, 260이 맥점 지수다라고 하는 거 분봉으로 한번 살짝 볼까요? 왜 맥점이냐? 259.50 자리. 자, 이게 지금 자, 이거 보세요. 4월 초에 두 번 주고 264.05 찍고, 자, 여기서 지금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 시장이 말이죠. 어제 이제 장 출발하고 아침에 시장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쉽게 이제 아실 테지만은 급락을 5분 만에 1피를 흔들어대고서 딱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259.50짜리 260이라고 칩시다. 260짜리 여기는 좀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흐름에서 이제 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260짜리 이렇게. 자, 이 차트는 캔들 볼륨 차트입니다. 볼륨. 말하자면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면은 캔들의 크기를 크게 주고요. 거래량이 적게 축소가 되면 캔들의 모습이 아주 이제 얄팍하게 진행되는 그런 캔들 차트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그죠? 이 캔들의 크기가 이제 굵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초반 같은 경우와 14일 날 아침 장 초반 같은 경우, 이런 굵직한 자리가 하나의 말하자면 그 지지나 저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지난 7일이나 8일도 보세요. 캔들의 크기가 크게 형성된 자리. 시장은 장중내내 똑같은 비율로 거래량이 진행되지는 않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메이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메이저가 들어와서 거래량을 형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해서 9시부터 15시까지 계속 거래량을 형성시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에 왕창 들어온 시점, 그 시점이 어떤 그 매매의 핵심 자리죠. 매매 핵심 자리라는 것은 거기서 지지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저항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가지고 이제 하방을 깼다, 상방을 돌파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나가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 볼륨 차트, 이것도 그러한 지지나 저항을 설정할 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모든 HTS에서는 다 제공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중 변동성 매일같이 체킹을 하지만 조금 늘었어요. 요즘 조금. 기본 2포인트는 해주더라. 오늘도 2포인트는 좀 해줬죠. 장중 변동성이 좀 2.8, 지난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2.8, 2.45, 수요일 같은 2.45.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조금 이제 커졌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곡점 자리에서 완웨이 장세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변곡점 장세는 이게 위아래 그 박스 내지는 장중 변동성이 오히려 변곡점 자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변곡점이라고 해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자리 변곡점, 하락하다가 그다음에 반등으로 상승으로 가는 변곡점, 이런 변곡점도 있지만은 상승을 주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변동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이게 뭐 패턴으로 얘기하면 N자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맥점 지수 260포인트를 깨고 255까지 좀 다녀오겠습니다. 좀 아랫방향으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갈 만한 위치냐 고민되는 자리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하나의 변곡점 자리란 얘기죠. 변곡점 자리.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255까지 다시 조정으로 한번 주느냐. 그래서 그 변곡점의 위치에 있는 자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변동성이 2포인트에서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보지만은 이게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거든요. 이 외국인이 말이죠. 여러분 매매를 잘 하시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선물시장, 이 파생시장은 외국인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 선물 순매수 동향, 장중 순매수 동향 굉장히 핵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방 장세였죠. 말하자면 오늘 장세에도 아침에 고점을 주고요. 9시 1분에 고점이 나왔어요. 9시 1분에 고점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선물 매도를 흘렸습니다. 하방으로 계속 때렸어요. 시장이 안 올라갔죠. 분명히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의 수급이 딱 그 트렌드를 잡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은 진짜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은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딱 자세를 잡는 날이 있다니까요. 아, 이거 하방이다. 계속 수급이 하방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급이 상방입니다. 4월 8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5일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하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급이 마이너스 6,195개까지 나왔거든요. 순매도 수급이. 이런 날은 아, 이거 외국인이 하방 수급 자리 잡았네? 라고 하면 계속 매도 포지션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수급이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수급이 그냥 그야말로 뭐 이거는 뭐 트레이딩을 하는겨 마는겨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니까 이거 사는겨 파는겨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그 수급 관계의 어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선물 지수 자체도 크게 안 움직입니다. 절대 크게 안 움직일 뿐더러 박스 장세 내지는 횡보 장세, 비추세 장세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외국인이 수급의 추세 장세, 수급 추세 장세가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한 3박 4일 만에 한 번 꼴로 나와요. 3박 4일 만에 한 번 꼴.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는 좀 비추세적인 수급의 구조를 보였네? 라고 하면,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해보시면, 매매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 시초가의 값이 얼마냐? 수급, 순매수의 그 시초가, 순매도의 시초가의 값이 얼마냐? 그 값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4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 액션은 계속 하방이었거든요. 시초가의 값을 뭐 그대로 아침부터 툭 밀리면서 계속 끝까지 하방으로 가는. 이런 날은 으쌰으쌰 매도 쪽으로 방향만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죠. 이게 왜 추세적인 부분을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요. 추세 방향은 속도가 빨라요. 역추세 방향은 속도가 느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 장세가 매도 장세였다. 음봉 떨어지는 장대 음봉 떨어지는 하방 트렌드였다라면 매도 쪽으로 가야지. 그거 바운딩 좀 먹으려고 매수 저점 매수 하잖아요. 그냥 손절도 못하고 그냥 확 떨어져 버립니다. 손절의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추세 방향 쪽으로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추세 쪽으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0.5pk
깨지거나 0.5p 탁 쳐올리거나 할 때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분봉 하나에 그냥 딱 0.5p, 뭐 심할 때는 뭐 1p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추세 방향으로 대응을 했을 때 짧고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자라는 것이죠. 역추세 매매는 뭐 꼭지에서 잡는다. 그 다음에 저기 뭐 최저점에서 잡을. 그렇게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닥은 모르죠. 바닥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장중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장중 추세 매매를 하려면 외인 선물 순매수 동향, 수급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추세가 형성이 됐느냐, 그걸 판단해 보시면 아주 훌륭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말은 실전, practice. 실전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실전에서 어떻게 실전에서 이게 수급이 추세가 나온 거야. 뭐 머리 짱구만 굴리다가 이제 그냥 하루 끝나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생 선물 매매가 어려운 건데, 여하튼 간에 선물 순 매수냐 순 매도냐 추세를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장세가 요게 이날이 바로 이런 디커플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미국 시장이 자 폭락 마감했어요. 근데 국내 시장 역시 갭 하락하면서 딱 이제 출발이 매도 방향. 그러나 시장은 어떻습니까? 하락하지는 않았죠. 갭이 다 하락에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 시장 폭락의 그 시세를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계속 흐름이 어떻습니까? 흐름이 레드존, 블루존, 레드존, 블루존. 계속 이제 시장이 그냥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시장의 메이저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 폭락을 했는데 국내 시장 폭락 같은 커플링의 흐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이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메이저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트상에서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준비가 안 됐네. 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 4월 14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이것도 추세가 사실은 이게 저점과 고점이 있으면 말이죠. 고점이 더 이제 말하자면 후반에 지금 붙어 있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추세 장세입니다. 추세 장세인데 우리가 슬로우 스텝 추세 장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추세라고 해서 꼭 막 달려가는, 그죠? 달려가는 아주 장대양봉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의 슬로우 스텝이다. 아,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 나는 구간, 그러니까 장중 트레이딩에 있어서 손실이 나는 구간이 사실 이런 구간에서 손실이 많이 나요. 이게 장중에 말이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자, 이게 0.2p를 탁 올려쳐요. 그럼 야, 이거 0.5p 딱 올려치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서 다시 또 치는구나. 딱 쫓아갔는데 다시 또 0.2p 그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서 그대로 하방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이거 아닌가 보네? 매도. 다시 또 여기서 0.2 딱 올려버려. 이런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그 포인트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표가 신호를 주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딱 들어갔는데 딱 맞아 떨어지면서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의 기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차트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이 시스템 차트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수 신호가 이런 비추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추세가 형성되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는 매도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 신호를 추종을 하고
0.3포인트 수익을 내든 0.5포인트 수익을 내든 간에 추세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차트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용기와 힘과 어떤 그 정신력만 무장된 트레이더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 방향에 과감하게 약간 좀 풀배팅, 이 선물에서 풀배팅,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지만 하여튼 좀 이게 레버리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리. 결국에는 이게 선물 쪽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레버리지 조절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예요. 늘 언제나 똑같은 베이스로 똑같은 그 물량과 똑같은 거래 포지션을 가지고 늘 언제나 간다라고 하면 1년 뒤에 보면 잘하면 원금이에요. 원금밖에 안 됩니다. 원금. 자, 쉽게 말해서 말이죠. 시장이 20일 동안 거래가 형성되죠. 그럼 20일 중에 열흘은 양봉이고 열흘은 음봉이다라고 하면 양봉 매매만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흘은 벌겠죠. 열흘은 까먹죠. 또 음봉 매매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봉 열흘은 먹겠죠. 그럼 양봉 열흘은 손실이 나겠죠. 원금 수준입니다. 원금 수준. 그래서 원금 수준 이상의 수익을 잘 내려면 레버리지 조절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레버리지 조절. 다음 기회에 한번 레버리지 조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미국 시장, 글로벌 마켓과 국내 증시,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국내 증시와 디커플링이 된다라기보다도 신흥국,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순환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평준화. 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디커플링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마켓은 이제 자금이 좀 평준화되고 있다. 시장이 평준화되고 있다. 지수의 수익률도 좀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이제 글로벌 펀드, 말하자면 중국 펀드다, 베트남 펀드다 해서 그 펀드의 종류도 많죠. 펀드의 종류도 많은데 그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브라질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 어디가 러시아 펀드가 수익률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준화된 그 마켓의 흐름을, 글로벌 마켓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펀드도 그렇고요. 수익률 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눈높이를 맞추고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 펀드 수익률의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우리나라 시장 급등한다.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커플링과 디커플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단 그 평준화의 개념이구나. 시장 자체가 평준화의 개념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자국에서의 시장 동향과는 관계없이 국내 시장의 종목들을 일단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정체돼 있죠. 130만 원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죠. 종목에 대한 커플링은 되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IT 관련주와 뭐 바이오 관련주들 이제 급성장을 하고 또 이제 수익률 관계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간단 말이죠. 조정을 받을 때 그런 IT와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 미국 시장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목별 커플링은 되어 있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디커플링이 되어 있죠. 그죠? 지수는 그래도 1900포인트대 뭐 이런 안정적인 수준의 어떤 지수, 코스피 지수는 형성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죠. 그죠? 따라서 종목은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뭐 IT주에 대한 뭐 버블, 뭐 무슨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버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구분을 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에 대한 선순환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마켓의 평준화, 이런 시세의 평준화, 연간 수익률의 평준화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도 패닉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 어제의 대형 참사, 학생들의 대형 참사, 이런 부분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저 또한 좀 마음이 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증시에는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다소 지나면 또 이제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겠죠. 그러면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든지 사람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주식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심리도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겠죠. 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는 그런 자세,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